사월대패 회장 이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추운 날씨인데 강한 추위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다 잘 극복하실 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송년회 특강으로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도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새로운 삶과 세대가 필요한 만큼 무거운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인류가 다 꿈꾸는 게 이제 이상향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그다지 이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더구나 지금 현 시대는 상당히 어렵죠. 기상재해다, 뭐 전쟁이다, 코로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전 지구적인 문제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고통을 줄이면서 그 위기들을 이제 지혜롭게 건널 수가 있게 되죠. 이번 우리가 코로나만 보더라도 대책들이 근본적이지 못하고 지엽적인데 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생길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글로도 이제 몇 번 적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그 근본 원인과 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메시지를 몇 번 제가 던진 적이 있어요. 지나친 방역, 통제 위주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뭐 통제하고 방역한다고 그래가지고 피해가 줄거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그런 통찰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들한테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 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피하려고 했으면은 더 피해가 커지고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진단했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흘러야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를 지엽적으로 막으려고 앞면만 봐가지고 조치를 취하면은 반드시 더 큰 고통과 피해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맞이해서 건널 사람은 건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빨리 잡아야지 무조건 통제나 방역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스크도 하나밖에 없어요. 밖에서는 전혀 안 썼고 실내에 필요할 때만 이제 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스크를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열심히 썼는데 지금 인구 대비 세계 아마 1등일걸요? 그 마스크 씀으로써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 낭비. 그리고 이거를 아무 때나 막 버려가지고 지구를 더 더럽혀요. 저는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눈앞에 그 바이러스 막자고 안이한 그런 조치로 방역도 못할 뿐더러 더 그러한 폐해를 초래했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경제적 곤란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외로워서 죽는 사람이 있고 운동 부족으로 비만으로 더 병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피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걸려도 면역을 통해서 또 건너가는 거거든요. 줄어든다 이거죠. 근데 초기에 안 걸리더라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방역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중에 결국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매도 먼저 맞으면 좋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과도한 방역에 의해서 감염자들이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풀게 되죠. 그죠? 경제적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풀죠. 그죠?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게 와가지고 지금 더 고통당하고 있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감기처럼 대하고 중증 치료나 그런 데에 더 집중했다면은 오히려 피해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통찰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고통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이상향은 누구나 다 꿈꾸는 세계죠. 이 그림 보면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세계를 안견하가한테서 그리게 한 부릉도원의 모습입니다. 아주 몽환적으로 잘 그렸죠. 그죠? 이러한 이상세계는 인간이면 다 누구나 사실 꿈꾸고 왔죠. 그래서 종교에서 이제 이런 세계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제시했죠. 유교에서 이제 대동사회라고 이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다음 불교에는 이제 정토, 극락정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서방정토라고 하기도 하고 도교에는 이제 지상성경, 기독교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종교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사상가들은 다 이런 이상세계를 그리고 이루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이상세계가 실제로 도래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종교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예언을 했었죠. 그죠? 여기에 이제 기독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땅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려놨습니다. 여기 불경에 봐도 이제 사시가 고르게 되고 만백성의 마음이 한 뜻이 된다.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보면은 대동세계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대도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대동세계에 대한 설명을 쭉 했는데 상당히 평범한 말 같지만은 사실 상당한 심오한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죠.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기여하지 않는다. 이 평범한 말 같지만은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세계관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공부만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자꾸 결혼하라고 이제 책을 하시고 길거리 가는 애들을 자꾸 지목하면서 야, 쟤들 이쁘지도 않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 쟤들 다 내 애 아느냐? 참 이쁘다. 그리고 가족을 가져야지 왜 가족을 안 가지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니, 나는 우주촌이 내 가족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대동세계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민족 종교에서 아주 이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 아시죠, 그죠? 수은 선생은 다시 개벽이라고 했죠. 그리고 무국대도가 출연해서 앞으로 5만 년 동안 좋은 세상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를 이분이 새로운 소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부 선생은 주역을 선천의 그 역이라고 보고 정력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정력을 만들어서 이제 후천 개벽 사상을 아주 역사상으로 정밀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정산 선생, 뭐 소태산 선생, 뭐 대종교 여러 가지 민족 종교가 나와가지고 한결같이 이런 개벽 사상을 얘기했어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 세계 예언가들이 많은데 전부 비슷한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이라 팀스라는 예언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병자리 시대라는 거죠. 이전에 이제 쌍어궁 시대였는데 어둠이 새벽이 동트기 전에 어둠의 시대 그걸 넘어서서 이제 물병자리는 새로운 영적 새벽이 열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전개된다는 거죠. 루스 몽고메리라는 영능력자이면서도 미국의 문인이 있거든요. 이분도 상당히 그 예언을 상세하게 많이 했죠. 지상낙원이 실제로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이분도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그 다음에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가리라. 어떤 위기를 거친 다음에 새로운 어떤 변혁의 시대가 올 거를 이분이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사고 예언도 아주 유명합니다. 조선 명정 때 사람인데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예언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이제 천하만방에 해가 비치는 때라 이거죠. 그러면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다. 그러면서 가지와 이파리 같이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우리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막 갈라지고 분열된 세계였는데 이때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다. 통합되는 도가 나온다. 이걸 이제 예언했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러한 변화가 언제 오느냐? 근데 이런 변화들을 맞이할 때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른 후에 온다고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세를 살펴보면은 그런 예언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인간적인 위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팬데믹이 지금 창궐하고 있죠. 저는 사실 요거는 예행 연습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더 큰 이런 병난들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0.1%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근데 이제 예언가들이나 이런 경전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한 어떤 희생이 따르는 걸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는 하나의 그냥 예행 연습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쟁도 지금 발발하고 있죠. 남북도 지금 상당히 긴장 모드로 지금 또 흘러가고 있고 경제라든가 이런 위기들도 지금 펼쳐지고 있죠. 신자유주의, 미국 모기지 사태 그런 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위기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적 측면에서는 이제 생태계 파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예전하고는 좀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죠? 상당히 다차원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런 재해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단순히 생태계 파괴에 의한 재해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축이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언들도 많이 예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 상황들을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죠.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